유학의 음악사. 아마 유학의 음악 사상에 대해서는 아마 잘 이해가 깊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하여튼 한번 요렇게 정리한 거 제가 한번 요렇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유학을 하면은 이제 유학 기본 텍스트가 이제 육경입니다. 그지? 육경을 기본 텍스트로 하는 게 유학인데, 육경이 이제 시경, 서경, 역경, 뭐 예기, 악기, 춘추를 이제 육경이라고 합니다. 육경 가운데서 가장 많이 보는 책은 시경입니다. 시경. 아마 다른 경전보다도 월등 많이 보고, 시경은 아마 거의 항상 다 외워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어떤 일이 있으면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도 자기 생각을 시경에 나온 시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학가 중용을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것을 표현할 때는 시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이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선인데, 우리가 대학에 이제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에 대한 우리가 경일장, 전십장 해가지고 그 앞부분엔 경에선 우리가 이제 상황역 8조목이 다 나오고, 후반에 가면은 전십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지어지선을 설명하는 부분에 가면은 5 절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5절이 다 시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삶의 최고 경지는 아마 시로 표현하는 것이 아마 가장 그럴듯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전십장 중에서 지어지선 설명한 부분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요즘 시하면 그냥 이제 시의 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는 옛날에 노래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경이라고 하는 책은 특히 당시의 노래였습니다. 특히 앞부분에 나오는 풍화송 할 때 풍이라고 하는 거는 각 지역, 각 국가마다 이제 있던 대표적인 노래들을 모아가지고 거기 이제 노래 가사를 옮겨놓은 것이 이제 시경인 겁니다. 이제 서경, 그리고 또 악기라고 하는 게 또 육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음악과 관련된 것이 육경 속에 2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운율 중시하는 음악성을 지닌 시경이다. 중국 고대의 음악에 대한 기록인 악기도 경전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기는 진시황의 분수경류 때 사라지기는 하였으나 악기에 비견할 내용이 예기의 악기편, 예기 속에 이제 악기라고 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안에도 악서라고 하는 또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개의 악기와 사개의 악서에 실려 있어 음악에 관한 당시의 이론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묵자라는 분이 이제 공리적 입장에서 음악을 비난한다, 이런 편을 지어가지고 음악을 비판하니까 순자는 여기에 대해서 악론이라고 하는 글을 지어가지고
음악이 선왕의 정치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논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순자에게도 악론이 실려 있는데 순자의 악론은 묵자가 지은 비악편에 대한 그 옹호적 입장에서 지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얘기에 나오는 악기는 유학의 음악 사상을 예와 대비하여 논하고 있는 아주 심오하고 장엄한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악기편 중에서 이 중요한 그 세 가지를 심경이라고 한 책, 심경 들어보셨습니까? 심경이라고 한 책은 그 진덕수, 송대대 주자의 아마 재전제자쯤 됩니다만은 그 서산 진덕수라는 분이 마음에 관한 유학의 경전 가운데서 마음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37길 뽑아가지고 37장으로 이루어진 게 그 심경이라고 한 책입니다. 거기에다가 나중에 이제 후대 그 명대 정민정이라는 사람이 부주, 심경 부주라고 해가지고 부주를 달았는데 아마 퇴계가 평생 가장 중시한 책이 심경 부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심경에 인용된 악기의 내용 그 세 개를 제가 한번 따와 봤습니다. 네, 음악의 도리를 깊이 살펴서 마음을 다스리면 마음이 평이하고 정직하며 자애롭고 신실한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된다. 평이하고 정직하며 자애롭고 신실한 마음이 자라면 즐겁고 즐거우면 편안하고 편안하면 오래가고 오래가면 하늘과 같이 되고 하늘과 같이 되면 신묘하게 된다. 하늘은 말하지 않아도 미덥고 신은 성내지 않아도 위엄이 있으니 음악의 도리를 깊이 살펴서 마음을 다스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스린다 하면 뭐 유학에서 예로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악기편에서는 예로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음악으로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음악을 극진하게 해서 마음을 다스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천, 신, 막 이런 경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음악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면은 예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더 높은 경지로 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걸 한번 보겠습니다. 군자는 도를 얻는 것을 즐거워하고 소인은 욕심을 채우는 것을 즐거워한다. 도로서 욕심을 제어하면 즐거우면서도 어지럽지 않으며 욕심 때문에 도를 잊어버리면 미혹되어 즐겁지 않다. 이 구절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 아마 앞으로 큰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내용은 뭐 단어가 몇 개가 되지 않는데 아마 현대인들 중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같이. 바로 군자는 도를 얻는 것을 즐거워하고 소인은 욕심을 채우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 즐거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치? 아마 지금까지 그 강의를 통해서 대학가 중용 뭐 논을 통해서 아마 공부한 내용은 전체가 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지? 근데 군자는 도를 얻는 것을 즐거워하고 소인은 욕심을 채우는 것을 즐거워한다.
도로서 욕심을 제어하면 즐거우면서도 어지럽지 않으며 욕심 때문에 도를 잊어버리면은 미혹되어 즐겁지 않다. 어떻게 공감이 가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우리 현대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욕심을 채우는 즐거움 이것만이 너무나 강조되어 있는 시대인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즐겁지 못한 이런 어떤 상황에 도달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마 뭔가 도로서 욕심을 제어하는 즐거움 막 이런 즐거움을 아마 생각해 보고 이런 즐거움을 얻도록 인류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인용된 구절은 군자는 감정을 반성하여 뜻을 온화하게 하고 선악의 부류를 차별화하고 악한 부류에 들지 않음으로써 그 행실을 이루어서 간사한 소리와 어지러운 색을 총명에 머물지 않게 하고 엄란한 음악과 사특한 예법을 마음에 접하지 않게 하고 게으르고 교만하며 간사하고 치우친 기운을 신체 베풀지 아니하여 이목구비와 마음의 지각과 몸의 각 부분이 모두 화순하고 정직함을 따르게 함으로써 그 의로움을 행한다. 뭔가 인간에게는 바로 이제 뭐 칠정이 있습니다만은 칠정은 막 있는 그대로 발휘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정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칠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이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 발현하면은 뭔가 아까 얘기한 아마 욕망으로 너무 치닫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이 일어날 때는 그 정을 뭔가 좀 반성을 하고 해가지고 자기의 뜻을 화평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선이라든지 도라든지 의라든지 이런 것과 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함께 통일이 되어야만 정감을 오래도록 이제 실현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이런 기록들을 통하여 고대의 유학이 음악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제 아름다움을 다하고 그 또 선함도 다했다고 칭찬한 일이 있는 순임금의 음악, 순임금의 음악이 소라고 하는 음악이 순임금의 음악입니다. 소를 배울 때는 음악이 취해가지고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잊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공자의 음악에 대한 그 선호도나 음악 실력은 그 당시 최고 수준에 있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군자의 학문을 자기 위한 완성을 위한 학문, 인간의 자기 위한 완성을 위한 학문이 이제 유학기라고 하지요. 하며 자기 완성을 위한 학문의 3단계를 시에서 감흥이 일어나고 예에서 확립되고 음악에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를 통해서 뭔가 학문을 하고 싶은 느낌, 뭔가 그 느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인간 완성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과 관련되고 마음에 있는 또 선한 마음과 관련되고 그래서 시를 읽으면서 뭔가 자기 속에 있는 선한 마음이 감흥을 일으키고 이런 것이 있어야만 이제 학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타인을 존중하고
이런 그 예를 통해서 이제 자기완성의 학문이 확립이 되고 궁극적으로 학문이 완성되는 건 음악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음악이 바로 인간 수양의 극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봉건주 시대 한때 이러한 악의 정신이 퇴락하였으나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음악을 다시 흥기시켰으며 퇴계는 만년에 도산 12곡을 지어서 후대에 누군가 노래로 만들어 이를 널리 보급하여 풍속을 선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최근 도산 12곡이 김종성 교수 작곡의 어민배 노래, 또 유림방송의 정기성 교수 작곡의 이한경 노래, 그리고 김병걸 작곡가 작곡의 김다현 노래 등 여러 가지 버전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뭐 유튜브에 가면은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학이 다시 노래를 찾아간다고 하는 건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엔 또 저한테 어디서 바하와 퇴계를 써달라고 해가지고 한번 원고를 한 곡지 넘긴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고 논어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음악 악뿐이 아니라 결국 음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즐거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 사실 음악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즐거울 낙자와 음악의 악자를 함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어에는 뭐 우리가 학이란 학자도 많이 나오고 인자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즐거울 낙자도 검색한 결과 48회 48번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을 펼치면은 이제 하기 쉽지 불영열로 유붕자원박내 불영 낳고 인부지불원 불욕군자호 해가지고 기뻐할 열자, 학문의 즐거움, 그 다음에 학문할 친구가 찾아왔을 때 또 즐거움, 그런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쌓여가지고 남이 자기를 몰라줘도 자기의 즐거운 삶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 바로 인부지불원 불욕군자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기시섭의 열의 단계, 유붕자원박내했을 때 낙의 단계, 인부지불원 불욕군자호의 바로 자족의 단계. 어떻게 보면은 기쁨, 즐거움, 자족 이것이 아마 그 즐거움이 확대되어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2장에 가면 자공과 이제 공자가 주고받은 말인데 자공이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난하면서도 아첨함이 없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 인간이면 괜찮겠죠? 하고 공자한테 질문한 겁니다. 그지? 공자가 말하기를 가야 그 정도 뭐 괜찮다. 썩 뭐 적극적인 그 찬성은 아닌데 가야 그 정도면 괜찮지. 하지만 미약 비니락 부의 호래자야. 미약 아직 다음과 같지는 못하다. 아직 다음과 같지는 못하다. 비니락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하고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은 아직은 못하다. 뭐 가난하면서 즐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 생각하면 뭐 요즘 사람에겐 가난하면 남는 거 괴로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지? 네, 물론 우리가 이제 고대 사회는 우리가 농경 사회고 해가지고
가난해도 그래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현대에는 우리가 이제 산업사회고 상품사회고 해가지고 사실 가난하면 옛날보다는 훨씬 더 괴로운 겁니다. 그치? 네, 네. 하여튼 하지만 이제 이런 정신,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지금은 오히려 또 부자분들이 많은데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거, 이것이 아주 그냥 앞에 나온 것보다도 더 이상적인, 더 높은 삶의 경지가 아니냐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공왈 시운 여절 여차 여탁 여마 기사지위여. 시경에서 여절 여차 여탁 여마라고 했는데 바로 그 말이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의미하는 것입니까? 앞에 기자는 시운의 내용이고 뒤에 사자는 바로 앞에 대하를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요게 이제 여절여차 여탁여마, 요게 그 대학의 지선을 설명한 장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대학 지선을 설명한 인용되고 있는데 대학에서 설명하기를 여절여차는 학문을 얘기하고 여탁여마는 바로 자기 수양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문을 여절여차, 나무를 가지고 이제 뭘 조각을 할 때 나무를 쪼개 가지고 그걸 다듬고 쪼개 가지고는 다듬고 이런 얘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학문을 이제 뭔가 분석해서 보고 또 더 깊게 보고 하는 학문을 얘기하고, 뒤에 나온 여탁 여마, 요거는 자기 수양을 얘기하는 걸로, 뭔가 원래 여탁 여마는 이제 옥을 다듬는 거죠. 옥을 이제 쪼아가지고 또 갈고. 근데 앞에 것은 학문이고 뒤에 거는 수양이다. 바로 학문과 수양, 이 두 가지를 이제 끊임없이 정진시켜 나가는 거. 결국 비니무첨 부의무교의 단계에서 비니락 부의호래 이런 단계로 이제 사람됨이 향상된다고 하는 것은 학문과 자기 수양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사야는 시가여 은시의로다. 자공의 이름이죠. 자공가는 비로소 시를 말할 수 있구나. 지나간 얘기를 하면은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알고 있구나. 그래서 자공을 이제 아주 또 높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에 가면 이제 자월 인이 불인 열애하 인이 불인 약하, 이거는 우리가 앞 시간에 이제 인을 설명할 때 했습니다만은 바로 예와 악, 예와 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결국 그 인간다운 삶의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정립되고 나야만 예와 악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발 관전은 낙이 부름하고 에이불상이니라. 시경의 제일 첫째 편이 관제편입니다. 시경의 제일 첫째 편이 관제편인데 관제편의 내용은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관제편 내용이 즐거우면서도 넘치지 않고 또 슬퍼하면서도
마음이 상하는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자가 이제 음악을 얘기하는데 이 자의 노태사걸 노나라의 태사하면은 우리 그 음악의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을 태사라고 합니다. 악관의 장입니다. 악관의 장을 태사라고 하는데 노나라의 태사인 이게 말하기를 바로 이제 노나라의 이제 음악을 간장한 태사에게 말하기를 노나 태사에게 이제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나 태사에게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음악이라고 하는 거 알만합니다. 시작할 때는 노래가 전체가 이제 모여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쭉 하나로 이제 합음을 내다가 종지 그것에 이어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뭐 이제 전체가 순수하게 되다가 그러다가 또 교여야 또 밝아지다가 여기야 쭉 이어져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성 완성이 됩니다. 뭐 이건 잘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 악이라고 할 경우에 이제 뒤편에 가면 우리가 이제 악기편의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만은 성, 악, 성의 단계, 그러니까 소리의 단계, 음의 단계, 악의 단계를 좀 구별합니다, 그지? 성의 단계와 음의 단계와 악의 단계로 구별하는데 아마 뭐 새나 짐승들도 이제 소리 난다고 하죠. 새나 짐승들도 이제 성은 알지만은 음은 알지 못한다. 근데 음의 단계에서 악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악기가 들어가야 악이 됩니다. 악기가 들어가야 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태사의 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악이라고 하는 건 요즘으로 치면은 바로 혁주곡, 관현악가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관현한 걸 얘기합니다. 그 중국의 저 남쪽에서 조그마한 나라, 그 옛날 그 춘추시대 자그마한 나라에서 이제 그 음악이 한 틀이 그대로 발견된 적이 있는데 70년대경에 그 춘추시대 음악이 얼마나 또 성대한 걸 보여주는 음악 한 틀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단한 그 악기도 종류도 많고 그런 그 종합 그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음악을 얘기합니다. 아마 여기 지금 태사에게 얘기하는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바로 그런 관현악과 같은 음악이 되게 이성하는데 옛날 그 9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노래가 1장, 2장 해가지고 9장까지 해서 음악이 이루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한 장의 어떤 그 음악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허벼, 수녀, 교여, 여겨 뭐 이런 그 네 가지 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제 자위소 진미의 우진선냐 위무진미의 미진선냐 공자께서 순임금의 음악에 대해서는 아름다움을 극진히 하였고 또 거기에다가
서남도 국진이 하였다고 칭찬을 하시고, 또 무왕의 음악에 대해서는 아름다움은 극진하게 하였지만은 아마 선함을 다하지는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왕이란 분은 바로 주나라 초기에 문왕의 후계자로서 주나라를 통일했는데, 그 혁명을 할 때 사실 무력을 사용한 겁니다. 사실 무력 혁명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아마 그 무왕의 음악은 선함을 다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고의 음악은 이제 순임금의 음악인 소로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거는 우리가 지난번 인할 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자왈 현재 회야 한번 보겠습니다. 자왈 현재라 회하여 일단사 일표음 제루항을 임불감 기우원을 회야는 불계 기락하니 현재라 회하여. 현명하구나 안 회여. 현명하구나 안 회여. 뭐 한소코리 밥과 한 표주박의 물로 제 누추한 거리에 사는 것을 임불감 기우.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런 가난 속에서는 근심을 감당하지 못할 텐데, 아내란 사람은 오히려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다. 뭐 가난한 게 즐거운 건 아니었겠죠.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다. 아마 그 즐거움은 아마 학문과 수양을 하는 자기 완성이 공부를 하는 즐거움이겠죠. 그 자기 완성의 학문의 즐거움을 가난 때문에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지? 아내란 사람은 그러한 가난함 때문에 자기의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다. 그러니 현명하구나 안 해요. 현명하구나 안 해요. 바로 인간에게 어떻게 가난을 넘어서는, 소유관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왈 지지자 불여 호지자 하며 호지자 불여 낙지자라. 갈지자는 뭘 가리킵니까? 갈지자는 뭘 가르치죠? 지지자, 호지자, 낙지자. 갈지자는 다 도를 가르칩니다. 그지? 도를 가르칩니다. 도를 아는 자가 그 도를 좋아하는 자만 못하며, 도를 좋아하는 자가 도를 즐기는 자만 못하다. 뭐 도를 아는 것도 뭐 처음에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도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아는 단계에서 좋아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고, 좋아하는 단계에서 즐거워하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 아마 도가 즐거우면은 뭐 자기도 모르게 손발이 춤을 추는 어떤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도와 즐거움의 관계, 또 즐거움과 음악의 관계,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많이 나온 얘기죠. 지자는 요수하고 인자는 요산하며, 지자는 동하고 인자는 정하며, 지자는 낙하며 인자는 수라.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동적이고 어지러운 사람은
정적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즐거워하고 어지러운 사람은 아마 편안해서 수명이 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오래 산다고 얘기합니다. 네, 네. 바로 우리가 현대를 추구하는 우리가 지식의 문제, 지식하고 지혜하고는 또 어떻게 구별되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문제죠. 지식과 지, 뭐 우리가 이제 지식은 뭐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핸드폰 속에 어마어마한 뭐 또 정보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게 아마 즐거움하고 또 연결되기 또 쉽지 않습니다, 그지? 근데 바로 유학에서 얘기한 지혜로서의 지는 바로 이제 즐거운 삶하고 이제 이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서 아까 얘기한 이제 그 소음악을 배울 때 공자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제제 문소 삼을 부지육미 왈부도 위약지 지어사여라. 공자가 제나라에 계실 때 소음악을 들었는데 소음을 듣고 배웠겠죠. 소음악을 들었는데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알지 못했다. 뭐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모르면 뭐 다른 음식 맛은 뭐 더 몰랐던 말씀이겠죠, 그지? 그래서 부도 위약지 지어서야 음악을 하는 것이 이런 지경에 이를 줄은 내가 몰랐다. 음악이 이렇게 하여튼 대단한 건 줄은 내가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우리가 즐거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왈 반소사 엄수로 곡경이 침지라도 낙엽제기 중어이라. 불의 부착이면 의아여 구운이니라.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을 굽혀서 그것을 베개로 삼아도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 있다. 의롭지 않으면서 부유하고 또 귀한 것은 나에게는 뜬 구름과 같다. 뭔가 다 이제 도를 추구하는 도를 지향한 삶의 즐거움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치? 아마 공자만큼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게 이제 공자가 학문을 얼마나 좋아했는가를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섭공 문 공자 자로 부대. 섬나라 제후인 섭공이라는 사람이 공자의 제자인 자로에게 너 선생 공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고 물었어요. 섭공이 자로에게 그 공자에 대해서 물었다. 근데 자로가 뭐 얼른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선생님을 뭐라고 표현할까 하고 이제 대답을 못 했는데 아마 그 얘기를 아마 선생한테 했겠죠.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여 해불활 기위인냐 밟은 망식 나기 망우 부지노지 장지운이라.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대답 못했냐. 여 해불활 그대는 너는 너의 자입니다. 해자는 어찌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았느냐. 그대는 어찌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았느냐. 기위있냐 그 사람됨이 밟은 망식. 밟은 망식 좋습니다. 그지? 뭔가 학문에 분발을 하면은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낙이 망우 즐거워서 근심을 잊어버린다. 학문이 즐거워서 근심을 잊어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 노지장지 노지장지 늙음이 장차 이른다. 지금 자신이 늙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모른다. 알지 못한다. 왜 이런 사람이라고 좀 대답 좀 못했냐 하고 이제 자로한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치?
뭐 밟은 망식 나기 망우. 뭐 공자는 성인이어서 뭐 공부 안 해도 다 안다 하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지? 밟은 망식 하신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얘기한 게 나옵니다. 자왈 흥어시 이보의 성어악이라. 뭔가 더 시를 읽으면서 뭔가 자꾸 이렇게 마음이 흥기하고 뭔가 마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지? 시를 읽으면서 마음이 이제 자꾸 흥기가 살아나고 그러면서도 또 마음이 살아나기만 해가지고 또 법다가 없으면 안 되니까 예를 통해서 또 이제 마음이 또 확립이 되고 그래서 결국 완성은 음악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음악에서 되는 것이다. 제 다른 구절은 되게 뭐 언행이 좀 비슷하게 가는데 이 구절은 제가 언행 일치가 별로 안 되는 거 걱정입니다. 지금 성어 악이 몰라요. 언젠가 음악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직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그 다음에도 음악과 관련된 건데 자왈 오 자위 반노 연우 악정 아송각덕 기소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 위나라로부터 노나라 돌아온 두 아마 뭐 공자가 돌을 실현하러 천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실패하고 노나라 돌아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노나라 돌아오니까 그야말로 노나라의 음악을 자기가 상당히 많이 바로잡았다. 그래서 음악이 바로잡혔다. 그 시경에 나온 풍화송 중에서 뒤에 나오는 아와 송 이런 것들이 각각 다 음악이 제자리를 잡게 됐다. 자, 공자가 이제 시경의 아송을 다 정리했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 보죠. 뭐 쭉 내려가서 이제 엘바이 11에 24 엘바이는 그 중국어로 룬위 논어를 이제 엘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논어 11권 24장 뭐 그런 표지입니다. 논어의 11권 2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로란 제자 또 정석이란 제자 정석은 그 정삼의 아버지입니다. 정삼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공자 제자였습니다. 자로와 정석과 염류란 사람과 공수와 이 네 사람이 시자 공자를 모시고 앉아 있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이오일 장호의 무엇이야? 오일일 장호의 내가 이 여러분들보다도 일일장 며칠 나이 더 먹었다고 좀 영감 취급하지 말라 이런 얘기. 내가 여러분들보다 좀 나이 좀 먹었다고 해서 무오이야 이런 거 한자 오묘합니다. 무오이야 나를 그렇게 말라. 나를 나이 먹은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 나도 이 얘기에 좀 끼어나고 이런 얘기입니다. 나도 늙은이 치고하지 말고 함께 좀 얘기 좀 하자. 거저왈 여러분 뭐 걸핏하면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았다 하면은 뭐 이렇게 말한다. 프로지야 세상이 나를 몰라줘. 세상이 나를 몰라줘 하고 하여튼 말을 하는데 여혹 지적하이지. 혹 만일 지이 그대들을 알아준다면 누군가가 그대들 알아줘서 아마 등용을 한다면 즉 하이제 그러면 뭘 하겠느냐? 응?
누가 자네들 하여튼 뭐 인정해줘 갖고 등용을 한다면 도대체 뭐 뭘 할래? 무슨 이상을 실현할래? 하고 이제 제자들 질문합니다. 그랬더니만 자로 소리 대화 자로가 막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오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용감하고 성질이 급하고 하니까 제일 먼저 대답하였다. 천성지국 서포대국지간 뭐 전차 한 1000대쯤 되는 그런 큰 나라입니다. 큰 제국의 나라가 서포대국지간 큰 나라를 사이에 끼어가지고 있는데 가지사여 군대를 거기다가 막 침투시키고 또 인지기관 거기다가 막 기근이 들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 유야위지 유연자로 이름이죠. 제가 정치를 한다면은 비급 3년쯤 되면은 가사종민 백성들을 풍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뭔가 전차천대쯤 되는 이런 제국의 나라가 큰 나라 사이에 끼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기근이 일어나고 그렇더라도 제가 한 3년쯤 다스리면은 백성은 다 용감하게 만들어가지고 차지방야 뭔가 방책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자가 뭐라 했을까요? 부자 신지 공자 시 웃고 말았다. 시 웃고 말았다. 시 웃고 말하면 동의한 건가요? 부정한 건가요? 뭘까요? 공자께서 신지 시 웃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염구라고 한 제자한테 염구야 그대는 어떻게 할 테냐? 그대는 어떻게 할 테냐? 대활 방 6, 70 여 5, 60 구야 위지 비급 3년 가사 종민 여기 예약 이사군자 사방 한 5, 60리쯤 되고 혹은 또 사방 6, 70쯤 되고 이런 나라에 구야 위지 염구제가 정치를 해서 한 3년쯤 되면은 가사 종민 백성들 풍족하게 하겠습니다. 백성들한테 배불리 먹고 살거겠습니다. 여기 예약 예와 아까 갔던 것은 제가 못하고 군자를 기다리겠습니다. 예약 같은 건 오히려 군자를 모셔가지고 어떻게 한번 다스려 보겠습니다. 공자가 아무 표정이 없이 또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는 적이란 제자 저가 그대는 어떻게 할 텐가? 저가 그대는 어떻게 할 텐가? 대활 비활능지 원학은 종묘지사 여해동 단장보 원희소상은 대답하기를 제가 뭐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 그러니 원학은 저는 그냥 뭔가 공부나 하고 싶습니다. 공부나 하고 싶습니다. 종묘 일 그리고 회동 같은 그 국제적인 모임 또는 단장보 예복 이런 것에 있어서 원위소상은 소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조금 도우는 사람 그냥 이런 거 예나 도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도 자꾸 이제 공자가 반응이 적극적이 아니니까 자꾸 안으로 끼어 들어갑니다. 그지? 그런데 점이라고 한 제자한테 이제 점아 이해하여 그대는 어떤가? 그대는 어떤가? 하니까 고설히 아마 비파를 뜯고 있던 뭐인데 비파를 뜯고 있던 거를 이제 거두고 쟁이 쨍그렁 하고서 이제 비파를 놓고 사슬작 비파를 놓고서 일어났다.
대답하기를 2호 3자재지 참 다른 세 사람들의 일과는 저는 좀 다릅니다. 뭐 지금 세 사람 다 정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과는 다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하상우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말해봐라. 역가응기자. 다들 어쨌든 각각 자기 뜻을 얘기했느니라. 그대도 뜻을 얘기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왈 모춘자의 춘복기성이 얻은 춘복기성하고 하면 관자 오르긴 동자 육칠인 욕호기 풍호무 영이귀 뭐 이건 많이 들어오신 얘기들이죠.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모춘자 늦봄에 춘복기성 봄오시임에 이루어지고 그러면 관자 오르긴 성인한 오르긴 그리고 동자 6, 7인 어린애들 6, 7인 데리고서 욕호기 기수에 가서 목욕하고 풍호무 무는 기우제 지내는 재단이 있는 곳입니다. 무란 곳은 그 무는 춤이고 우는 기우제입니다. 기우제 지내는 그 재단에 가서 바람을 쏘이고 영육이 흥얼흥얼 노래하며 돌아오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나는 정치에 관심 없고 그냥 저 들판에 가서 바람 쏘이고 노래나 흥얼흥얼 하고 돌아올랍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갑작스럽게 탄식하며 말해요. 오여 점이야. 나도 점이 편이다. 나도 점이처럼 하겠다. 이가 우리 인용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인용이 많이 되는 부분. 삼자자출 세 사람이 나가자 정점이 이제 뒤에 떨어졌다. 그 정점이 말하기를 부 삼자자지 언니하니까 저 세 사람의 말이 어떻습니까? 자왈 역각은 기지 각각 자기 생각을 말했을 뿐이다. 근데 또 묻기를 부자 하시느냐? 선생님께서 왜 자로 얘기를 듣고 그냥 피식 웃었습니까? 빙긋이 웃기만 했습니까? 공자가 말하길 위국기 이래 나라를 다스리려면 예로서 다스려야 하는데 기연불량 그 하는 말이 사용할 줄 몰라. 시옷인지 이 때문에 내가 웃었다. 정치를 하겠다면서 예법도 저렇게 모르는 놈이 어떻게 정치를 하노? 하고 웃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가 하는 일은 나라가 아닙니까? 사방 67, 6, 70리 또는 5, 60리라고 해서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냐. 또 저기가 하는 일은 나라 일이 아닙니까? 종묘의 해동이나 그런 일도 다 제후가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런 저기가 하는 일이 적다면 무엇이 큰 일이겠느냐 하고 또 세 사람의 얘기도 다 공자께서 이제 길을 살려주는 이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래도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는 게 좋겠다. 내려오진 않나. 여기 사진 때문에 네, 그 다음 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 10격을 내려오겠습니다. 전공문 일언이 가히 흥방유저일까 이것도 재미난 얘기입니다.
전공이라고 한 제후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한마디 말로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공자대활 엄불가의 약시 기기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뭐 그렇게 기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이런 얘기가 있지. 위군난 미신불이. 임금되기가 어렵지만 신하되기도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지 위군지 나냐? 임금 노릇하기가 어렵다는 걸 안다면 불기어 이러니 흥방어 한마디 말로서 나라를 일으키는 데 가깝지 않겠느냐. 뭔가 임금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아마 그걸 절실하게 알면은 그때 나라를 일으킬 수 있을 거다. 그럼 한마디 말로서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있습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엄불가의 약시 기기야. 말이라고 하는 건 이처럼 뭐 그렇게 기필할 수는 없다.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여무 낳고의 위군. 나는 임금 되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유기현이 막여 위야. 오직 나의 말이면 아무도 어기는 사람이 없는 거. 이런 걸 난 좋아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니 막지위야. 선한 말을 어기는 사람이 없다면 뭐 좋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아니고 불선한 말인데 막지위야. 아무도 그것을 어기지 않는다면은 불기어 이러니 상방호 한마디 말로서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말이 아니겠느냐. 임금이 하더라도 불선한 말에는 간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 자인데 불선한 말도 백성들 다 그대로 한다면은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저 가서 이제 악기편을 조금 볼까 합니다. 저기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그다음에 이제 논의 시에 대한 얘기 뭐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논의 그만큼 보고 그 악기편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대단한 책입니다. 악기는. 상당히 그 악기편은 내용도 길고 한데 한번 우선 기초인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범엄지기 유인심생야 인심지동 감물이 사지였냐 감어물이 동고형어성 성상응고 생변 변성방 위지엄 비엄이 낙지 급 간척 우무위지 아까 말씀드린 음과 성과 음과 악을 사실 구별하는 겁니다. 무릇 음악은 유인심 사람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다. 음악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은 밖에 있는 외물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밖에 있는 외물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감음을 외물에 감동이 되어서 외물에 느껴서 움직임으로 소리로 나타난다. 성입니다. 바로 성이 시작됩니다. 그 외물에 느껴서 이제 마음이 움직이면은 소리로 형성이 되게 된다. 소리가 서로 응해서 변화를 이루게 되고 어떤 그런 변화가 어떤 방향을 이루게 되면 음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소리에서 어떤 소리가 변하고 소리가 어떤 그것도 뭔가 방향을 이루어 가지고 음을 이루게 됩니다. 음을 또 나란히 해서
그걸 악으로 만들게 됩니다. 음을 나열해서 그걸 이제 즐기게 됩니다. 즐기게 되면은 간, 척, 우모 이런 악기입니다. 전부 옛날에 방패라든지 뭐 이런 것도 도끼라든지 깃털, 그다음에 깃발 이런 게 다 이제 우리가 그 악을 할 때 도구들입니다. 이런 것을 다 갖춰 가지고 악기를 갖추게 되면 악이 됩니다. 성, 악 이런 순서로 이제 음악이 진척되어 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범음자는 생인심자야. 무릇 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다. 정동어, 사람의 정이 마음 가운데서 움직인다. 정이 마음 가운데서 움직인다. 그러므로 그것이 소리로서 이제 형성이 되게 된다. 소리 형성이 되게 된다. 그 소리가 문체를 이루면, 소리가 이제 형식을 갖추어 문체를 이루게 되면은 위지 그걸 음이라고 한다. 음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치세의 잘 다스리던 시대의 음은 안일하고 편안하고 즐거우니 기정하, 정치가 하평하기 때문이다. 정치가 하평하기 때문이다. 이 난세 음악은 원망을 하고 화를 내게 되는데 그 정치가 어긋나기 때문이다.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 만국의 음악은 A사, 바로 슬프고 감상적이다. 슬프고 감상적이다. 그거는 그 백성들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곤란하기 때문이다. 성음의 도는 여정통의 바로 성과 음의 도는 정치와 통한다. 바로 정치와 음악을 연결시키고 바로 정치에 가장 영향이 큰 것을 지금 음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바로 이제 그 오음을 바로 신분과 연결시켜 가지고 궁상각치의 오음의 궁의 음은 임금에 해당되고 상의 음은 신하에 해당되고 각의 음은 백성에 해당되고 치의 음은 일에 해당되고 우의 음은 이제 사물에 해당되는 걸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5가지 음이 어지럽지 않으면은 5가지 음이 바로 5가지 어떻게 보면 군신 민사물 이 5가지가 어지럽지 않으면은 바로 뭔가 잘못된 소리가 없게 된다. 정치와 음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 잘 돼야지 그 악기의 음도 조화로운 음이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요구들 상당히 좀 중시해서 이렇게 칠을 해놔봤는데 인생이정 천지성야 가무무리동 성지욕야 물지지지 연호호형은 호무절언의 지우외 불능방궁 천리멸의. 저는 요구절하고 대학에 나온 경물치지학을 상당히 저는 그 연결을 많이 지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고요할 때, 사람이 태어나면서 고요한 상태는 천지성, 하늘이 준 본성 그대로다. 사람이 태어나서 고요한 상태는 하늘이 준 본성 그대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용할 때 제가 이제 좀 강조를 했습니다만, 사람의 고요한 마음의 상태는 제로의 상태냐, 온전한 상태냐, 이런 문제. 우리가 근대 우리 서양 사람들이 인식론에 와가지고 되게 인간의 마음은 타블라 라사, 백지와 같다. 뭐 이렇게 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지? 백지와 같다. 경험에 의해서 그 위에 관념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동아시아의 사상, 뭐 불교도 그렇고 유학은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상태는 백지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상태라고 하지? 태어난 상태는 온전한 상태입니다. 태어난 상태 온전한 상태. 백지 상태가 아니고 온전한 상태입니다. 바로 사람이 태어나면서 고요할 때는 하늘의 본성 그대로. 이 말은 온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감은 무리동 성지욕이야. 사물에 느껴가지고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제 성이 욕망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실현되는 것이다. 물지, 지지, 지자가 세 개가 연속 나오는데 물지, 지지, 사물이 이르면 앞에 지자는 우리의 인식 능력이, 우리의 지혜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물이 이르면은 우리 속에 있는 지혜가 오는 사물을 알게 된다. 사물이 이르면 지가 알게 된다. 연호형은 그런 뒤에 그 사물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형성이 된다. 사물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형성된다. 근데 호무절은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마음에서 절도가 없으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마음에서 절도가 없어가지고 우리의 지혜가 외물에 유이 끌리게 되면, 우리 지혜가 외물에 끌리게 되면 불능방궁, 자기 몸에 반성할 수 없게 되면, 자기 몸에 반성할 수 없게 되면 천리가 멸하게 된다. 천리가 멸하게 된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사실 우리가 인생이 정한 상태, 고요한 상태, 우리가 하늘의 본성, 그 속에는 우리 그 속에 천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리가 있어서 다 정상적으로 발현하게 돼 있는데, 외물에 우리가 유혹이 돼 가지고 스스로 자기 몸에 돌이켜 반성할 줄 모르게 되면은 있던 천리가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은 부물지 가민무궁, 대저 물이 사람에게 막 자극하는 것은 무궁한데, 사물이 사람을 자극하는 것은 무궁한데, 그런데 사람의 호가,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데 절도가 없게 되면 시물지 인하물야라. 그러면 이는 사물이 이러면은 사람이 그 사물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다. 사물이 이르면 사람이 사물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다. 인화물야자 멸철이 궁인욕자야. 사람이 사물에 의해서 변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천리를 소멸시키고 인욕을 추구하는 것이다. 인욕을 추구하는 것이다. 어시유 폐역 사위지심 유 엄밀장난지사, 이렇게 해서 어그러뜨리고 거스르고 거짓된 마음이 있게 되고 또 엄난하고 질탕하고 또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 시고강자해야 이 때문에 막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협박하고 중자 포가 바로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숫자 적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지자 사우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고 또 용감한 사람이 겁 있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질병 있는 사람들을 길러주지 않고 노유 고가 부득해서 늙고 어리고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살 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니 이것이 크게 어지러운 도다. 이 좀 대학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지지지 뭐 이런 얘기가. 바로 이게 인간의 정성과 인간의 올바른 살 그리고 자기 완성의 학문 이걸 하나로 이제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기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걸 이제 쭉 설명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우리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보자 어떻게 됐나 보자. 네. 조금 이제 아까 예의 관계 좀 보겠습니다. 악자 위동 예자 위이 동적 상친 이적 상경 예성적 유 악성적 리 합정 식모자 예악지사야 예의 입적 기천 등의 악문 동적 상하화의 오저적 현불초별의 현금폭 작거현 적 정균의 인의지 의정지 여차적 민치행 보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위동, 동을 위한 것이다. 음악은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음악이라고 하는 위동, 동을 위한 것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위이, 예라고 하는 구별을 위한 것이다. 예능은 구별하는 거고 음악은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이 양면성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도 필요하고 구별도 필요하고 하나로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양면성. 예는 이제 구별을 위한 것이다. 동적 하나로 되면은 서로 친하고 구별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구별되면 서로 공경하게 된다. 구별되면 서로 공경하게 된다. 근데 바로 음악이 좀 성하게 되면 지나치게 되면 음악 즐거운 걸 지나치게 되면 방탕하게 된다. 흐르게 된다. 즐거운 것이 지나치게 되면 넘치게 된다. 흐르게 된다. 또 그 반면에 예가 지나치게 되면 떨어지게 된다. 얘가 지나치게 되면 서로 거리가 멀어진다.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진다. 바로 정을 합하고 또 모양을 꾸미고 정을 합하고 모양을 꾸미고 하는 것이 예와 악의 일이다. 예로서는 정을 합치시키고 예로서는 식모 모양을 꾸며서 서로 구별하고 악으로서는 정을 합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예와 예가 확립이 되면은 귀천의 등급이 이루어지게 되고 된다. 그러니까 예의지. 예의가 확립이 되면 기천의 어떤 등급이 이렇게 확립이 되고 악문, 음악의 어떤 문체가 통일이 되면 그 상하가 화평하게 된다. 상하가 화평하게 된다.
바로 이제 유학이 이런 참 묘한 정신입니다. 예와 악이 하는 역할이 다르면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태극기에 보면 이제 바로 음도 필요하고 양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악이 양이라면 음은 얘는 음에 속하는 겁니다. 그지? 바로 악은 마음에 속한다면 얘는 몸에 속하고 몸과 마음이 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조금 한번 더 보면은 악은 유중추류 예는 자회작이라.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예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부터 일어난다. 예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부터 일어난다. 음악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고요하다. 고요하다. 예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 형식을 가지고 있다. 형식을 가지고 있다. 큰 음악은 반드시 쉽고 큰 예는 반드시 간단하다. 간단하다. 음악이 지극하면은 원망하는 자가 없어지고 예가 지극하면은 다투는 자가 없어진다. 다투는 자가 없어진다. 업양이 치천하자 예악지위야. 서로 인사를 하고 사용하면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바로 예와 악을 말하는 것이다. 뭐 그다음은 조금 안 봐도 다음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학은 여천지동화하고 대예는 여천지동절리라. 화고로 백물불실하고 절고로 사천재지라. 큰 음악은 천지와 조화를 함께하고 큰 음악은 천지와 조화를 함께하고 큰 예는 천지와 절도를 함께한다. 절도를 함께한다. 조화롭기 때문에 백물불실 만물이 다 어떤 것도 하나도 잘못됨이 없고 또 절도가 있기 때문에 사천제지 하늘과 땅에 제사도 지낼 수 있게 된다. 하늘과 땅에 제사도 지낼 수 있게 된다. 명적 유예학이요 유적 유귀신이라. 명적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삶의 세계입니다. 유는 죽음의 세계고 삶의 세계에는 사실은 예와 악이 있고 죽음의 세계에는 기와 신이 있다. 이제 물을 안 먹고 마셔야겠습니다. 보자. 네네. 네, 삶의 세계에는 이제 예와 악이 있고 죽음의 세계에는 기와 신이 있다. 여차적 사회진의 합경동회의 이와 같은 적 사회안이 모두
공경하고 또 모두 서로 사랑하게 된다. 예라는 것은 수사 합경자야. 예라고 하는 것은 이를 구별을 해가지고 예는 나한테 구별하는 게 하여튼 기본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는 이를 구별해가지고 또 모두 서로 공경하게 하는 것이다. 공경하게 하는 것이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문합의자이라.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문체를 달리하면서도 사랑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모으는 것이다. 그래서 예악지 정동 고로 명왕 이상현냐. 예와 악의 정이 그래도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이 밝은 임금들은 예와 악을 서로 연결시켰다. 그렇게 해서 사여시병 명여공해 일가때가 다 아울러 잘 되고 명과 공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졌다 해서 바로 이제 유악의 이제 그 예와 악이 서로 구별되면서도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면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 예라고 하는 건 질서. 바로 조화와 질서가 인간 삶에 다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 이제 그 마음은 엄청난 조화이면서 몸은 또 엄청난 구별입니다, 그지? 마음엔 이제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어떻게 마음의 음악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면 몸은 예로서 다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손이 있고 두 발이 있고 뭐 우리가 이제 신체가 다 서로 구별되는 겁니다, 그지?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보면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조화이고 예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질서이다. 조화롭기 때문에 백물이 모두 서로 조화하게 되고 질서 있기 때문에 모든 사물들이 다 구별된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것이고 예라고 하는 것은 땅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나치게 다스리면 어지러워지고 또 지나치게 다스리면 포악하게 된다. 천지에 밝은 뒤에 그런 뒤에 예와 악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어떤 그 조화와 질서 이런 정신이 바로 예와 악으로 인간 문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보는 거하고 참 많이 다르죠, 그지? 우리 유학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참 이렇게 깊은 겁니다. 들어가 보면. 네, 우리 말씀은 요 정도 드리고 우리 질문도 좀 받고 한번 해보죠. 뭐. 안녕하세요. 잘 들으셨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뭐 갑작스럽게 뭐 1시간만 얘기해서 얼마나 이해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한번 혹시 질문 하셔도 좋고요. 우리 김영수 쌤 보내주신 책 잘 읽고요. 저희 며느리한테 이제 우리 손자 키우는데 한번 도움 되려나 하고 우리 어제 책 2권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정 교수님 음악 노래 잘하세요? 전 못합니다. 어때요? 이 노래도 정말 요즘 그 노래방 잘 가는 사람들은 뭐 다 잘하더라고요, 사실. 이때 이 네. 근육을 발달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음도 열어야 되지만 이 근육도 많이 발달돼야 되나 봐요, 그지? 노래를 위한 근육. 그 옛날에 들었는데요. 이 북한 네네. 사람들하고 네.
우리 그 남한 사람들이 다 사실은 다른 것 같아도 네, 굉장히 그 가물을 좋아하는 굉장히 거. 즐긴다고, 예, 그래서 굉장히 아하하. 똑같다고 네, 외국인이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두 군데를 이제 다 방문해본 사람이. 그래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노래, 춤, 이렇게 즐기는 걸 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유아 그 음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대 음악, 네, 네. 지금 우리 한국의 지금 예, 어, 음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뭐, 어떤 TV 틀어보면은 너무나 많잖아요. 뭐, 그 테스트라든지 뭐 하여튼 그 노래 가지고 하는 게 워낙 많은데 노래 못하는 사람이 없고 뭐 엄청 수준이 높아요. 어떤 거의 노래를 정말 제대로 못 해봤다는 게 지금 좀 안타깝죠. 뭐 어떻게 지금도 가능할는지. 한 2년 전에 합창단에서 오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활동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옛날 노래나 지금 노래나 다 우리가 이제 마음의 정감하고 관련되는데 물론 우리가 뭔가 감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거 이제 그걸 좀 더 깊은 차원의 노래 막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이제 뭔가 심성도 더 깊고 튼튼해지고 밝아지고 막 이런 노래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 네, 음으로 가기, 틀이 있는 음으로 가기 전에 소리가 있다, 성 네, 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공자님도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네, 네, 네. 우리가 그 소리, 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성의 경우는 어떤 그 식물은 잘 모르지만 동물의 경우는 성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동물의 경우는 특히 뭐 새들 경우에는 아마 정감을 엄청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지? 음, 동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하고 이렇게 그 서로 정감을 주고받는데 정감을 주고받으면서 참 묘한 게 이게 대응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슬픈 현상이 오면은 우리 속에 있는 슬픈 걸 우리 인식하는 기제가 작용을 해가 거기가 움직이고 어떻게 보면 공명이잖아, 그지? 외부에 있는 것과 나의 마음이 이 공명을 하는 거란 말이지. 이 궁상각 치우 오음이 있고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으면은 이게 밖에 있는 게 안에 들어와서 소리로 전환이 된단 말이지. 이 상응의 관계라고 하는 게 참 묘한 것 같아, 그지?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니란 거지. 별개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치가 잘 돼야만 그 바깥에 있는 환경이 좋아져야만 안에 있는 소리도 이제 좋은 감흥을 많이 하니까 좋은 감흥을 많이 해야만 이제 편안하고 좋아진다고 하고 이제 네. 근데 이제 공자의 3단계에서 첫 번째 이제 음악으로 완성된다 하는 그 첫 번째가 시에서 감흥을 받는다, 감흥이 온다라고 표현된다라는 것은 네네. 시라는 거는 좀 언어의 세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소리는 언어 이전의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 감흥이 된다라는 표현이 조금은 이제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수님. 혹시 제가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시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냥 시경으로 봅니다. 사실은 시경.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이제 어릴 때부터 시경을 다 그냥 외우는 거죠. 음, 그래가지고 논에 보면은 공자가 이제 자기 아들한테 대화하는 게 한 2번쯤 나오는데 너 시를 읽었느냐? 시를 읽지 않으면은 높은 담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깜깜해진다. 그러니 시를 해라. 해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읽어야만 세상 물정을 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 그래가지고 보면은 시를 읽으면 뭐 어떻게 되나? 첫째는 가히 흥. 시를 읽으면은 사람이 흥을 안다. 흥이라고 하는 게 감성이 드러나는 거죠. 시를 읽으면 첫째 하는 게 사람이 이제 흥이 있어야 된다 하자는 거지. 사람이 흥이 없으면 재미없다는 거지. 시를 읽으면은 이제 가히 흥, 뭔가 어떤 감성이 하여튼 일어날 수가 있다. 가히 관, 남을 살필 수도 알고. 가히 군, 남과 어울릴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원망하는 방법도 안다. 원망 잘못하면 망해요. 음, 남이 싫을 때 그 원망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원망하는 게 상대가 속이 상하지 않게 하면서 자기 속도 상하지 않으면서 상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원망을 해야 되는데 원망을 잘못하면 그냥 서로 원수지고 뭐 자기도 손해보고 자기 감정도 상하고 남도 상하고 다 상한다고 하죠. 가히 원망하는 방법도 배우게 된다. 그리고 다시 그 조수 초목지명 그건 되게 시에 나온 내용은 그 조수 초목에 대한 얘기니까 조수 초목 자연에 있는 많은 그 식물, 동물 이런 것도 알게 된다. 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를 공부하면 그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이제. 그 궁상각치우의 오음이 임금, 신하, 백성, 이일, 사물을 이제 나타낸다 이렇게 하는데 네네네. 이거는 이제 편의 이제 이걸 딱 보면서 느낀 게 편의상 임금, 신하, 백성, 일, 사물, 일과 사물은 이제 대학에 나오는 경물치지와도 좀 네. 다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말씀하실 때. 네. 그러면 이게 편의상 그 음이 궁이라는 음이 임금이고 편의상 상이라는 음이 신하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내부 아까 그 교수님 말씀대로 자연 속에서 천지의 음이 그런 지도자의 음이고 신하의 음이고 사물의 음이 이렇게 있는 것을 공자님이 딱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지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뭐 공자만이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악기에 나오는 거니까 보면은 옛날 사람들은 어쨌든 그 관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뭐 임금의 문제가 생기면은 궁의 엄의 문제가 생긴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상각치우 뭐 우리 사물의 문제가 생기면은 뭐 우에 문제가 생기고 뭐 그런 걸로 또 그 구체적인 설명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칫 보면 그냥 좀 미신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들고 하는데 뭐 하여튼 옛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공자님도 동의를 하셨나요? 이 부분에서요? 공자 동의했을 거예요. 예, 네. 동의했을 겁니다. 네. 그럼 믿어야죠. 그 이제 홍범구주라고 한 책이 있는데 네. 홍범구주에 가면은 또 자연의 이상 기온이라든지 자연의 이상 현상 이런 것도 그렇게 그 대비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임금이 잘못되면 뭐 어떤 자연 현상이 나타나고 뭐 대신이 잘못되면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뭐 그런 것도 하고 옛날에 우리가 천인합일적인 경향이 강했으니까 아마 뭐 그렇게 생각했고 저기 우리가 이제 점성술 같은 데 가면은 뭐 어떤 별이 뭐 어떻다 하면은 지금 뭐 객성이 그 자미궁에 침범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지? 네. 뭐 지금 과학은 받아들이지 않죠. 받아들일 수가 없지 뭐 하여튼. 네. 그런 과학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제 점의 현상이 없는 곳, 사실 우리가 인간 문화에 있어서 이 제사와 점 이거 없는 문화는 없거든요, 그지? 어디 가도 제사가 있고 점법이 있어요. 음, 제사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뭔가 인간에게 그 마음이라고 있고 영성이 있고 뭔가 하여튼 그 우리의 뿌리, 생명의 뿌리에 대한 가품의식, 자기를 낳아준 부모, 또 더 크게는 생명을 낳아준 하늘과 땅, 뭐 하늘과 땅이 또 있도록 한 또 더 근원, 뭐 이런 대한 뭔가 하여튼 의식을 표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그치? 그런 것이 이제 제사로 드러나고 점이라는 것도 재밌잖아요. 점도 어디나 다 있어, 그지? 어디나. 양태는 다르지만 아마 점 중에 가장 발달해 있는 건 주역이에요, 그지? 주역이 최고의 점법이죠, 그지? 막대기로 뭐 어떤 음량만 구별해 가지고 64개를 만들어 가지고 점을 다 치는 거지, 그지? 점의 현상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다 틀리면은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층 구조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이 거천 다 구별되는데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깊은 층은 우리가 지금 이제 뭐 그저께 내가 이제 우리 생물학자 얘기하는데 우리 세포를 60쪽으로 얘기하대. 60쪽의 세포가 있으면 60쪽의 세포 하나가 다 생명인데 60쪽의 하나하나가 다 생명인데 우리는 하나의 생명이잖아요. 그지? 우리 하나의 생명으로서 60쪽의 애를 요걸 건드리고 살아간단 말이지. 근데 내가 울면은 60쪽의 세포가 다 우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기분 좋으면 60쪽의 세포가 다 기분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하나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내가 어떻게 하나냐 하는 문제. 근데 그게 더 나가면 종교적으로 우주가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하나님이다 할 때 우주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천생이 정, 하여튼 고요한 상태로 하여튼 우리가 이제 침잠을 하면은 어쨌든 하나인데 가까워지는 하나인데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완전한 데 가까워지죠. 그래서 결국 이제 유학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가 된 상태, 일이관지. 성인은 일이관지 하나로서 관통한다. 이게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뭐 입이 다르고 뭐 다 다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세포에 시작됐잖아요.
하나의 세포에서 세포 분열해가지고 60조 개까지 세포가 됐는데 60조 개 세포가 됐다고 해가지고 내가 60조 개일까? 60조 개 돼도 나는 하나잖아요. 사실. 네, 다른 쌤. 네,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처음 수업 들어왔어요. 네, 네, 선생님 반갑고요. 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유학이 종교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교는 아닌 거죠? 그 이제 종교는 사실 우리 이제 신앙이라고는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지? 네, 물론 이제 종교를 창시한 우리 이제 교주라고 할까 하는 분이 있고, 사실 교주가 되긴 힘드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제 신앙으로 가는데, 유학 네, 경우에는 신앙보다는 학문을 중시하거든요. 네. 학문을 중시해가지고 사실은 누구나 자기 완성을 할 수 있다는 입장. 학문이지만 종교 경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어떤 목표 면에서는. 도달하는 데는 사실은 같다고 봅니다. 네, 도달하는 데는 뭐 우리가 이제 진리에 도달한다고 보는데, 이제 종교경은 대개 이제 현실과 이제 종교를 좀 분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신앙을 더 중시하는데, 유학은 현실과 이제 하나하고 현실 속에서 이제 삶을 네, 연마해 가는데 어떤 성인의 말씀과 성인이 남긴 책, 성인의 행동, 막 이런 거를 그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가운데 자기도 거기에 도달하는 것. 네, 그러니까 학문과 수양을 이제 중시하는데 결국 그 도달한 데는 뭐 저는 뭐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네, 현대는 우리가 이제 과학이 워낙 발달해 가지고 믿으려 해도 신앙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과학이 너무 그럼요, 세니까. 그렇죠. 네, 네, 오히려 현대 같은 때는 이제 그야말로 신앙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또 신앙인들도 이제 우리가 이 자본주의라든지 물질주의가 이제 그 교회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이게 이제 제도가 크니까 제도 자체를 유지하다 보면은 뭐 사회하고 막 비슷하게 돼가지고 한데 그런 네, 상황에서 뭔가 지식인들이 오히려 좀 해볼 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유학이. 네. 물론 감사합니다. 유학이 가지고 한 3,00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네, 유학이 뭐 워낙 버려야 될 게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네, 계급 제도라든지 뭐 음, 남녀의 차별이라든지 뭐 봉건주의 요소 버릴 게 많은데 네, 중요한 거는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제, 인간 본성 실현의 문제, 뭐 음, 이런 문제는 뭐 오늘날도 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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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디 감사합니다. 네. 사세요? 네, 지금은 미국에 와 있습니다. 딸네 네, 집에. 네. 네. 네, 미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김영수 쌤 지금 어디 사세요? 네, 우리 김 쌤은 미국 사세요? 한국 사세요? 신시내티 사십니다. 네? 저는 신시내티에 살고요. 네. 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은 시카고, 일리노이주. 아유, 예. 시카고, 그리고 와이오, 여기 김지연 씨는 네, 캘리포니아에 살아요. 캘리포니아, 야, 여기 신정희 씨는 화면 네, 끄고 듣는데 네, 지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네. 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선생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냥. 거기는 아침 시간일 거예요. 네, 네. 저는 미국 연구년 가가지고 동쪽, 서쪽 하여튼 뭐 한 6만 킬로 달려봤습니다.
네. 저희 언제 그 네. 유학 공부 동서양의 만남 네네. 그 그랜드 투어처럼 할까요? 뭐 코로나 다 좀 네. 회복되고, 예, 네네. 좀 조심스럽게 하게 네. 되면은, 예, 네네네. 자연에서, 예, 네, 같이 제가 지내면서 공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면은. 네. 저기, 님 그 아침마다 운동하시는 네. 그 심신 수련법도 자연에서 하고 노래도 부르고 네. 공부도 하면은, 예, 되게 좋을 것 제가 같아요. 건강이 좀 괜찮다는 어젯밤에 6시부터 11시까지 술 마셨어요. 안동 사람들 6명 모여갖고 그냥 얼마나 시끄럽게 마시는지. 예, 그럼 건강하신 교수님 다음에. 오늘 수고 네. 많으셨고요. 네네네. 예, 2주 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예. 다음번 주제는 그러면 교수님 어떤 것으로 하실지.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역 한번 더 좀 알고 네, 싶지 않으세요? 예, 네, 예, 좋습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알고 아니, 싶어요. 네. 아니 주역은 너무 어려운 것보다도 음, 주역은 이해하려면 또 몇 시간 설명이 필요해요. 네, 네. 예, 예. 그럼 몇 번에 근데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네, 몇 번 나눠야죠, 뭐.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일단 주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네. 네.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에 주역으로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네. 네, 오늘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뵙겠습니다.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하셨습니다. 네. 네.